안녕하세요. 약간 그 하드한 가죽을 지금 회색 계열인데요. 회색은 탈색이 오게 되면은 이 조각별로 전부 다 가죽이 다릅니다. 양가죽 자켓이면은 양 한 마리로 해서 옷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탈색도 부분별로 조각별로 이렇게 오게 되는데 지금 이 옷은 그래서 블랙으로 염색을 합니다. 다행인 건 뭐냐면 안감 우라가 검정색이잖아요. 신경을 조금 덜 써도 된다는 것이죠. 참 그 일이 굉장히 바쁩니다. 수선도 있고 복원 염색뿐만이 아니고 세탁도 있고 수입을 낸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사실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지칠 때가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해야 되는데 지금 체육관도 끊어놓고 지금 못 가고 있는 형편이고 매일 가야 하는데요. 복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이제 일을 맡아서 혼자 할 수 있을 정도의 양, 그건 처음입니다. 처음 뭐 한 1, 2년. 나중에 가면은요, 같이 일을 하거나 기술을 가르쳐서 나와 함께 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혼자 일을 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진한 회색이다 보니까 검정으로 1차적인 염색을 해도 크게 표시는 안 나죠. 자, 지금 이 부분은 약품을 바른 데고 여기는 안 바른 데고 진한 회색 이건 지금 블랙을 올린 겁니다. 블랙을 올리는데 나중에는 제가 블랙을 확실하게 나오게 하는 약품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병에 제가 이렇게 그 스펀지를 안에 넣고 약품을 이렇게 소분을 해서 쓴다고 했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안카무라가 밝은 색이나 그럴 때는 묻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붓에 어느 정도 적시냐에 따라서 그 양이 달라집니다. 이게 상당히 좀 편리한 방법이고 사고가 안 나요. 1차적인 염색을 할 때는 이제 그 천천히 아무리 검정색이어도 우라에 안 닿을 정도로 이렇게 발라주시는데 양을 붓으로 양을 조절을 해서 발라줍니다. 그리고 진한 회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침투가 충분히 될 수 있게 해줍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일을 받고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택배가 오면은 손님들이 믿고 보내신다는 거예요. 믿고 보내신다는 거고 어떤 조금씩 알려져 가면서 서서히 일이 들어오고 블로그를 통해서 보고 연락을 많이 주십니다. 블로그에는 제가 이렇게 그 영상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요. 일거리가. 자, 1차적인 염색을 하는 이유에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사람 눈에는 안 보일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옷은 수성, 이건 유성, 그러면 아주 미세하게 녹이면서 침투가 되는 거예요. 녹이면서. 그래야 2차 염색 블랙이 들어갈 때 완벽하게 블랙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스프레이 건도 필요하다고 했죠.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안쪽 같은 경우에는 붓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붓으로. 이런 주머니 안에 있잖아요. 이런 데도 붓으로 해줘야죠. 아무리
안가무라가 검정이라고 해도 여기까지 묻으면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겉면 같은 경우에는 겉면은 이제 다 이제 그 가죽 면이고 회색이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뿌려서 작업을 합니다. 약품이 침투가 잘 될 수 있도록 지퍼 라인까지 이 작업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일차 염색을 해주지 않으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여기에 바로 검정색을 염색을 해도 되는데, 들어가도 되는데,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염색이 들뜰 수가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염색약이니까요. 약품이나 이런, 그리고 이제 어떤 회사에서, 어떤 공장에서 어떻게 가공을 해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실상 뭐 경험에서 나온다고 봐야죠. 경험에서. 가죽을 딱 보면은 상담을 할 때부터 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완벽하게 나오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잘 들리세요? 제가 지금 그 인천의 회원님이 제가 소개한 뭐 약품 회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가격도 제가 사는 가격에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죠. 제가 그런 도움은 드려야지 않겠어요? 이제 저와 이렇게 인연을 맺고 같이 같은 일을 사업을 하다 보면은 한 번씩 좀 거리가 있어서 힘들긴 하지만 만나서 식사라도 한번 하고 추가적인 약품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그럴 겁니다. 아마 지금 하시는 일보다는 이 명품 복원을 접하게 되고 어느 정도 알려지면은 수입 면에서는 훨씬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방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여기 익산을 못 떠나고 있는데 인천 같으면 훨씬 좋죠. 인구 많고 부자 많고. 자, 이제 차이를 확실히 아시겠죠? 블랙을 1차적으로 올려주고 나서 염색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공정을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잠바 염색하는데 며칠이면 되지 않나 하시는데 안 됩니다. 1차 염색을 약간 양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그래도 하루 이상은 건조를 해야 돼요. 급하다고 해서 막 빨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양을 어느 정도 해서 한번 쭉 지나가다 보면은 어느 부분은 분명히 약품을 바른 것 같은데 좀 안 들어간 부분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면서 염색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이쪽 끝은 지금 붓이 안 닿았으니까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지금 염색이 연하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뭐든지 기본이 잘 돼야 돼요. 기본이. 자, 이제 주머니
안주머니를 염색하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안주머니는 먼저 이렇게 좀 뒤집어줘서요. 뒤집어줘서 이런 라인들을 염색을 먼저 해줍니다. 자, 이쪽 끝 부분 참 복원 사업이 괜찮아요. 저같이 이제 그 욕심을 좀 내려놓게 되면은 하루에 한두 건? 그 정도만 받아도 됩니다. 뭐 먹고만 살면 됐죠, 뭐. 왕창 벌으려면은 여러 명이서 힘을 합쳐서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안 보이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주머니 안쪽까지 해서 좀 신경을 써주면 손님도 만족을 하시고요. 자, 약품을 소분해서 쓰는 거, 이 붓을 이용해서 하는 거, 시간은 걸려도 이렇게 해주면 문제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요. 이걸 왜 이렇게 별도로 따로 보여드리냐면요. 안감이 색이 밝은 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1차 염색이라고 해도 2중으로, 2중, 3중으로 막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되도록이면 빈틈없이. 자, 제가 1차 염색을 할 때 여기에서 이만큼을 했는데도 바로 말리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이거는 안감 우라가 검정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살짝 묻어도 되지만, 한 방울 때문에 일이 커지고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는 부분은 바로 건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칸씩 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 지금 이음선이 있죠? 그러면 이제 이쪽 부분하고 여기까지만 또 한 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차분하게 서두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자켓은 안쪽은 잘 안 보이지만 명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약품 한 방울 때문에 아주 애를 먹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건조를 하면 이제 물기처럼 보이는 데가, 좀 까맣게 보였던 데가 이제는 뭐라 그러죠? 약간 붉은 빛이 돌면서 이렇게 되죠. 이게 뭐 보면은 정상입니다. 자, 여기 1차 염색을 한 부분, 안 한 부분 차이가 있어요. 1차 염색을 반드시 해줘야지만이 2차 염색에 2차 염색을 할 때 까맣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걸 잘 참고하시고 조심할 부분은 조심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면 되고, 1차 염색을 했을 때는 적어도 하루 이상 건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